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나요? 평생 밖에서 일만 하던 남편이 은퇴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안방은 물론 부엌, 심지어 내 친구 관계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해 숨통이 막히는 것 같진 않으신가요? 아침 식사 메뉴부터 빨래 넣는 방식, 사랑하는 손주들을 대하는 법까지 모든 것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나의 일상을 망가뜨린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답답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고통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지나치게 간섭하는 은퇴한 배우자와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그 아픔을 치유할 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집안의 조화를 되찾고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공간과 마음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비결을 깊이 있는 통찰과 실제와 같은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이 20분간의 깊이 있는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평화와 상호 존중으로 가득 찬 새로운 황혼기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깊은 깨달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과도 기꺼이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도 함께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심오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은퇴. 그 단어는 많은 중년 부부에게 황혼의 자유이자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오랜 직장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아내는 남편과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TV 속 드라마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은퇴 후 남편과의 행복한 노후를 꿈꾸었지만 예상치 못한 그림자와 마주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은퇴 남편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문제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여성 어르신들이 은퇴한 남편의 간섭 때문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평생 집안일에 무심했던 남편이 은퇴 후 갑자기 집안의 왕이 되어 모든 것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물론 자녀들까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 아내의 마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부부 관계를 위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박영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40년 가까이 회사에서 높은 직책에 있었고 은퇴 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할 생각에 부푼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남편은 매일 집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침밥은 왜 이렇게 싱거워? 국은 왜 또 김치찌개야? 이 빨래는 왜 여기다 널었어? 손주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처음에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좋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박 여사님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여보나 할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직장에 다닐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박 여사님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만성 소화불량까지 얻으셨습니다. 부부관계도 냉랭해져 결국 각방을 쓰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박 여사님의 사례는 은퇴한 남편의 간섭이 한 개인의 삶과 부부관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은퇴한 남편의 과도한 간섭 속에서 어떻게 집안의 평화를 되찾고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공간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황혼기를 다시 빛나게 해줄 5가지 중요한 비결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 그 5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개방적인 소통입니다. 남편의 간섭이 심해질 때 많은 아내분들이 참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쌓이는 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개방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70대 초반의 이정희 여사님은 은퇴한 남편의 사사건건 간섭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셨습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쉴 새 없이 지시하고 비난하는 통에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은 처음에는 참고 있었지만 결국 참다 못해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악화되었죠. 제가 이 여사님께 남편과 차분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집에 와서 좋은 건 알지만 당신의 말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제 공간과 방식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 여사님은 처음에는 남편이 화를 낼까봐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이 여사님의 진심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미안해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당신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간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이 여사님과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이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취미 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개방적인 소통은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남편이 비난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는 비난 대신 나는 당신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느낀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남편의 말을 경청하고 남편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은 바로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활동 장려입니다. 은퇴한 남편이 집안일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면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은퇴 후 사회적 단절이 심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르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남편의 불만과 무기력함을 키우고 그 에너지가 집안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제 환자 중 70대 초반의 박명수 여사님은 남편의 은퇴 후 심해진 간섭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박 여사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시키고 잔소리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나가서 활동 좀 해봐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냐? 친구도 없고 라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남편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관심 있어 하던 분야나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함께 탐색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 바둑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바둑을 두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잊고 지냈던 바둑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이 바둑교실에 나가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박 여사님에 대한 간섭도 줄어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니 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남편의 간섭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활동 장려는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십시오. 동네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찾아보고 남편이 관심 있어하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추천해 보세요. 남편이 집 밖에서 활발히 활동할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평화로워지고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고 단호하게 설정해야 할 것은 바로 확고한 개인 경계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확고한 개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은퇴한 남편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간섭하려 할 때 아내는 자신의 개인 공간과 시간이 침범당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계가 모호해지면 아내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결국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후반의 김미나 여사님은 남편의 은퇴 후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도 남편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편은 내가 심심해서 그렇지, 당신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다고 말했지만 김 여사님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 있으니 저는 24시간 감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제 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어도 남편이 불쑥 들어와 뭘 그렇게 열심히 봐? 라고 물으면 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김 여사님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김 여사님께 남편과 함께 부부의 개인 경계 규칙을 정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하기, 개인의 취미 활동 시간에는 서로 방해하지 않기, 각자의 친구 모임에는 간섭하지 않기 등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반발할까봐 걱정했지만 김 여사님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김 여사님의 확고한 태도에 결국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김 여사님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노크를 했고 김 여사님이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부부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남편이 제 개인 공간을 존중해주니 제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라며 행복해하셨습니다. 확고한 개인 경계는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울타리입니다. 부부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규칙을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가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고 꾸준히 투자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만의 취미 생활입니다. 은퇴 후 아내들이 가장 크게 잃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신만의 시간과 자신만의 삶입니다.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내는 남편의 식사, 간식, 빨래, 청소 등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 전담 집사가 된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개인적인 모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남편에게 맞춰진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 자신의 존재감을 잃고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대 초반의 최순자 여사님은 은퇴한 남편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미술 학원에서 그림을 배우셨을 정도로 그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은퇴 후 남편의 식사 준비와 뒤치다꺼리에 매달리면서 붓을 놓게 되셨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밥 달라고 하면 달려가야 하고 남편이 심심하다고 하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제 삶이 온전히 남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자신의 삶이 갇혀버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 여사님께 남편의 허락을 받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시작하시라고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반대할까봐, 시간이 없을까봐 걱정하며 망설이셨지만 제 간곡한 설득에 용기를 내어 동네 미술학원에 다시 등록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림을 다시 시작하면서 최 여사님의 얼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최 여사님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고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그 후 남편은 최 여사님의 그림을 응원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직접 캔버스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제 삶을 온전히 찾은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이제는 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자신만의 취미 생활은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배우자의 허락이나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십시오. 독서, 운동, 악기 연주, 봉사 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은 바로 내면의 수용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은퇴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내 자신의 내면에서 남편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남편의 변화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평화를 위한 핵심 비결입니다. 제 환자 중 80대 초반의 박영애 여사님은 은퇴한 남편의 간섭 때문에 늘 불평하고 짜증만 내셨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제 인생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면 화부터 납니다. 제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할까요? 박 여사님은 고통스러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남편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남편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 칭찬해 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처음에는 남편을 칭찬하라니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셨지만 제 조언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을 때 여보,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고 남편이 설거지를 도울 때 여보, 고마워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만에 박 여사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원장님, 남편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제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남편의 작은 행동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내면의 수용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십시오. 또한 불평이나 불만 대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유머를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퇴한 남편의 과도한 간섭 속에서 집의 평화를 되찾고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5가지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방적인 소통,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활동 장려, 확고한 개인 경계 설정, 자신만의 취미 생활,
그리고 내면의 수용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5가지 핵심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 요소들을 우선시하는 것이 때로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지혜들을 실천하신 후 이제야 제 삶을 온전히 찾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외롭지 않고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은 값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비결들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셔서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5가지 비결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께 가장 와닿았는지, 또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